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참 부동산에 대해서 오랜만에 글을 썼어요. 네. 카페에 보시면 대구 부동산 투자 기부 클럽 이런 거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쓴 글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2022년 2월 달에 이 카페에 글을 썼고 22년 2월부터 22년 6월까지 쭉 글을 썼어요. 네, 글을 쓰다가 글 쓰는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 왜냐면 대구 부동산은 지금 이제 공부를 쭉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제가 여기서 집을 사라고 해봤자 앞으로 그때 1년 넘는 시간이 남았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알아서 공부하셔라. 저는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었고, 결국은 22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글을 멈추고,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강의를 대구에서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라는 내용을 좀 적었었고요. 자, 22년 2월 달에 제가 쓴 글을 한번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생입니다.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죠. 현실을 정확히 알고 하락장에 왔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지만 다시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무작정 현실 부정부터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격 방어할 곳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대구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이런 지역은 절대 안 빠집니다. 이 말 자체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제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집을 사는 것은 늦춰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2020년부터 대구 부동산을 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그 당시엔 타 지역에 더 메리트가 있었다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올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분석해 놓는다면 다음에 찾아올 상승장에서 선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북구 이런 데가 아니에요. 외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투자하기 좋은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월성 상인, 평리 촉진, 청라운동 역인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쭉 해서 2022년 6월 글이에요. 네. 자, 안녕하세요. 준생입니다. 네, 대구 부동산이 2019, 2020년 가격대로 회귀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자, 범어동 2편에서 범어가 과거에 실거래가 10억 3천을 찍었었는데 22년 4월 실거래가가 7억까지 30% 가까운 하락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6억 중반이죠. 네, 6억 5천 정도 하죠. 근데 작년 4월만 하더라도요 7억까지 하락을 했던 겁니다. 자, 작년 4월 대비해서요 지금 가격 저렴하죠. 네, 저렴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범어 2편한 가격 하락을 통해 수성구에도 역대급 매수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전에 보세요. 네, 자, 수성 W42평 전매 가능한 매물이 나왔다. 호가 20억. 네, 프리미엄이 9억 9천, 평당 4,700만원 정도였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대출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자, 거래가 있을까요? 네, 전체 기간 동안 22년 10월 달에 12억이 거래됩니다. 56층 분양권 102 타입. 자, 이게 여러분 20억이었어요. 결국 20억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팔렸던 건요 12억에 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팔리지 않을 거나 만약 팔렸더라도 12억에 팔렸을 거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구 부동산 가격의 핵심 지표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가장 타격받는 곳들이 바로 재개발 구역들이라 생각하는데, 일반 분양권과 재개발 입주권이 서로 혼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들에게도 혼란 현상이 좀 더 심각한 것이죠. 재개발 입주권 매수 시 일반 분양권 대비 투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분양권 가격보다 더 저렴해야 수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현 시기에는 적긴 하지만 계약금 정도만 갖고 매수할 수 있는 분양권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재개발의 경우 투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미엄이 꽤 붙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더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섣불리 분양권 투자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자, 대구 투자 역대급 기회라는 것은 맞지만 23년 중반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다. 네,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이제 거의 1년 만에 글을 썼어요. 네. 자, 이렇게 1년 만에 글을 썼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공포를 이겨내고 신축 매수한 이후에 입주 물량 소진에 따른 희소성이 생겨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맞죠? 여러분, 공포의 시기에 매수하는 게 좋다, 싸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네. 하지만 성공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2023년은 대구의 역대급 기회가 찾아온 것이 맞다. 하지만 2024년에도 과연 그 기회가 유지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아마 올해처럼 극적으로 싸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즉, 자, 올해처럼 내년이 과연 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장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지만 2024년에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장이 가장 저렴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이 생각이 불변 법칙이라고 해요. 자, 가장 어두울 때 매수하기만 한다면 어차피 이러한 경기 변동, 어떤 경기 변동이요? BIR,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어차피 2년 뒤에는요 싹 다 지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댓글 어떻게 달렸어요? 네, 크크크크크. 네, 과거의 불이익들 저 포함 이런 식으로 분양권 피팔이 짤짤이 많이 했었죠. 다들 영특해져서 또 반복될지 의문입니다. 네. 하락 반등, 회복자 먹자 이거잖아. 왜 이해를 못해? 네, 오, 지금 대구 아파트 사면 자산 3배 뛰나요? 박앤세일 중 이렇게 비꼬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자, 아무튼 저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매수예요. 매수라는데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선진입이죠. 네, 그래서 대구 투자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 대구 투자 하셨습니까?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선생입니다. 네, 자, 마디빌더님 반갑습니다. 미준호님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마스터님, 네, 이름 바꾸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종님 반갑습니다. 제이님 반갑습니다.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유진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지원님 반갑습니다. 다시범님 반갑습니다. 산타야나님 반갑습니다. 꽁보리님 반갑습니다. 네, 유진님. 대구 북구 성내 3동 아니요? 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좀 더 나은 곳을 사세요. 자, 마스터님, 제가 마스터님께 이야기 드렸지만은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추워가지고. 네. 자, 마스터님, 제가 닉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부르는 이름, 그 이름에 왜 한자 뜻 같은 걸 달아놓을까요? 네, 왜 이름을 갖다가 의미를 담아서 지을까요?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이름에 부정적인 표현이 담겼다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쪽 방향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표가 있거나 앞으로 내 방향성이 어디로 지향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최대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닉네임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영님 감사합니다. 자, 뉴스하고 알겠습니다. 현재 80분 들어오셨고요. 좋아요는 20개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50개 넘는 거 좀 보여주세요. 자, 부모가 준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안 낸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이 양가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현재 예외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혼인신고 전후로 각각 2년간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이 혜택을 모두 받으면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27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올해 결혼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 받으면 5천만 원은 공제받고 차이 1억 원에 대해 세율 10%가 적용돼 증여세 1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 이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하셨고요. 결국은 OECD 최고 수준, 증여세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다. 이것을 시인했죠. 부모 지원받을 때 드는 세금 부담을 줄여 혼인을 장려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장려하겠다. 자, 비트코인을 줘도 된답니다. 그리고 신혼집이나 혼수마을에 써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 양육비를 써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재혼 때로 공제받나? 이번에 추가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횟수 제한 없다. 처음 혼인신고하고 1억 5천만 원 증여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천만 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혼을 부모가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에요. 1,000억인데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참 불가능하긴 하죠. 일각에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탈세를 위한 결혼 재혼 등은 국세청에서 철저히 적발에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자, 보시면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가 결혼이 깨지면 애비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결혼이 깨진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앞으로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게 좀 더 부담이 적어졌다라는 겁니다.